자, 고난도 앞에 1번부터 147쪽입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2fx 더하기 f1-x가 3x제곱이다를 만족할 때. 자,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fx를 체크해 와야 되겠죠? 그럼 fx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나요? 유민아? 유민아 거기 볼 때 칠판 봐야지. 자, fx를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1-x를 좀 대입해 볼까 합니다. 자, 다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1-x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1-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f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배의 1-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목적이 뭐야? fx를 구하는 거지. f1-x를 구하면 불편할 거 아니야, 맞지?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2배 해서 써볼게요. 자, 여기에 2배 하면 2 f1-x 더하기 4배의 fx 3x의 제곱에 2배 했으니 6x의 제곱입니다. 위아래 식을 빼면 fx 구할 수 있겠죠? 네. 얘를 소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지? 위에서 밑에 거 빼도록 할게요. 3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3배 x-1이나 1-x나 같다, 맞지? fx는 3으로 나눠서 2x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fx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하나씩 확인하면 f0은 마이너스 1이다. 옳다. 니은 fx의 최소값 최대값은 표준형으로 고치면 금방 알 수 있으니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더라. 따라서 너의 최소는 마이너스 2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최소로 가진다. 따라서 최소가 마이너스 3이라는 니은의 설명은 틀려먹었습니다. 이거 자, fx가 이건데 fx가 이거 또는 이건데 f2-x 마이너스 2-x는 뭘까요? 여기보다는 여기에 대입하는 게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겠다, 맞지? 이걸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x의 전체의 제곱 빼기 2입니다.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없어지면 1 플러스 x, 즉 x 더하기 1의 제곱과 같으니 fx랑 같구나. 따라서 너와 너가 같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fx랑 f 마이너스 2 빼기 x랑 이게 어떤 의미냐면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다를 의미해요. 이게 수학상 뒤에 나오는 대칭이동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잘 봐. 어떤 점이 x는 a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되면 어떻게 될까? 요점의 좌표는 a, y고 너와 너의 중점이 넣어야 되니까 2a-x, 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x가 2a-x로 바뀌더라. 뭐야? x는 a 대칭하면 x가 2a-x로 바뀌더라. 그렇다면 fx가 f 2a-x와 같다면 이건 뭐를 의미해? x는 a 대칭임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너를 보고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니까 대칭 중이 마이너스 1 맞잖아요. 그래서 너를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더라도 모의고사 이거 자주 나오거든. 왜? 직접 대입해보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니까 봐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이 교과서에 안 나와요. 하지만 문제집이나 이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위를 보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할 거라면 알아두는 게 낫다, 맞지? 알아두는 게 맞고 하지만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또 아니에요. 왜? 근데도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유는 그냥 대입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더 위를 간다면 위를 지향한다면 이런 내용을 보고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인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필기 좀 해놔야겠죠? 이런 건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선행이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 우리는 선행했으니까.
동영이 방정식 때 대칭 이동 때 했잖아요. 물론 기억이 나지 않겠지. 이런 걸 여러 번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간 거야. 자, 1번 내용 정리되었으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저는 문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녹화요. 그 당연히 고난도 문제 다 풀고 뒤에 것도 몇 개 좀 풀겠죠. 아 그럼 연습을 잘해서 계속 해요? 네. 그 연습 문제를 안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이차 함수가 1과 3가 최대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2가 될 수 있도록 하는 A 값은 과연 뭐가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자, 해볼까? 이거 봐요. 이거 표준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x-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따라 너는 어떻게 생겼다? 꼭지점 a, a 제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a라는 값이 지금 주어진 x의 범위인 1과 3 사이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는 거죠. a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네가 최소가 되는 거고, 아니라면은 최소가 제가 아니잖아, 맞지? 다른 애가 최소,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게 다 다르잖아. 그래서 경우를 나눠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여러분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냥 쉽게 푸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참신한 방법이 있어서 남들 어렵게 푸는 걸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대부분 많지 않고, 또 참신한 방법은 뭐야?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죠. 왜?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런 건 최소 수학상 4-5번 보고, 그 다음에 나이도 좀 먹어가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면서 좀 실력이 쌓인 애들이, 말하자면 그런 방법도 가끔 생각해 보는 거지. 기본은 뭐야?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저런 경우에는 어떨까?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항상 기본만 잘해도 1점 이상 합니다. 알겠지? 최종적으로 수능이라는 저 시험 또는 학교 내신 이런 거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그 이상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더 빨리 확인이 돼.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막 경험이 필요한 일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나눠보는 거야. 첫 번째 뭐야? A가 얘보다 클지 작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럼 A가 1보다 작다. 자, 그럼 A가 1보다 작은 상황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A는 여기 있는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1과 3 사이에서는 1이 A보다 더 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려지게 되겠죠. 1, 1로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다. 여기는 뭐야? 3, 6는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인가요? 좀 이상한데? 야, 이거 2A 제곱인데 안 썼다. 큰일 났네요. 자, 이거 2A 제곱입니다. 2. 자, 됐죠? 자, 영상도 찍고 있는데 다시 제대로 좀 쓸까요? 영상 무슨 진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 찍는 거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죠. 왜냐? 유튜브 아무도 안 봐요. 야, 팩트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는 조심해서 조용히 해라. 자, 네 목소리 다 들어가니까. 사람 무슨 초이스? 야, 그렇게 자꾸 슬픈 일을 얘기하지 마. 조회수 2. 조용히 해. 니들이 좀 보든가. 아니, 친구들한테 좀 보라 그래. 그건 좀 너무 그렇다, 맞지? 근데 이게 조회수 1 해야 뭐 좋아요 한 개씩 늘어질 때마다 공찬이. 근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수업 빠진 애들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에서도 한번 보고 오라고, 그 다음 보강을 좀 더 빨리 하려고 이렇게 찍어두는 것도 있는데, 종래에는 이걸 좀 더 활용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컨텐츠가 부실하니까. 부실하다니, 수업 얼마나 열심히. 지금 유튜브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긴 했어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빠졌을 때 보강하기 위한 용도를 일단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는 몇이 나와야 돼? 내가 확인 차원에서 2-3번 눌러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나오는지 고화질 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이게 올라가고 나서 거의 한 2-3시간 더 지나야 고화질로 바뀌어요. 그게 길 때는 한 3-4시간, 4-5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 인터넷이 느린 건지 학원에서 올리면 잘 안 올라가. 집에 가서 올리면 한 2시간 안에 다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확인을 몇 번 해봐야 돼서, 제가 본 조회수가 최소한 2-3회 나오고 5-6회 나오거든. 여러분 눌러볼 때도 있고 잘 나오는지. 자, 그래서 뭐야? 애들이 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애들한테 볼 때마다 댓글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막말로 그럴 거 아니야. 댓글 안 달고 봤다 하면서.
선생님 네가 풀이한 거 봤다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요. 자, 무튼 자,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 있고 1과 3이라는 범위 여기 있으니 실제 y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에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최소값이 최대값이 너겠다, 그치? 됐죠? 다시 네가 최대, 네가 최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최대 최소의 차이가 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한테서 너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걸 빼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됩니다. 네가 2였으면 좋겠다. 그럼 a가 뭐야? 4분의 6, 2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a가 2분의 3인 건 여러분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값이 아니죠. 맞죠? 문제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저리 가. 자, 이 두 번째. A가 너와 너 사이에 있었다 라고 하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민재가 하나 있어요. 자, 대단한 거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있니? 민재가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민재가 문제가 있다. 유민이가 문제죠. 팩트. 유민이가 문제죠. 조용히 해라. 저 문제 하나도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이 더 큰지 3이 더 큰지를 몰라. 이게 문제야. 맞지?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범위는 A가 1과 2 사이일 때라고 한다면 A는 오히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3은 더 커야 되겠다. 따라서 3이 최대였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는 A제곱이 맞고요. 3,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최대인 것입니다. 그럼 최대 빼기 최소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인 거고 네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죠? 요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A-3의 제곱이 2가 된다라고 해서 풀면 충분하고 A는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인데요. 아니면 옆으로 넘어가서 뭐야? 근의 공식 써도 된다 했지? 그건 뭐 취향껏 선택하시고 여러분 이때 봐봐 1과 2 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414 정도를 된 너를 빼면 너는 가능하고 당연히 너는 안 되겠죠. 따라서 너는 답이 가능한 애. 됐지? 가능성 있는 애. 됐죠? 자, 하나 더 뭐였다고? 2와 3 사이였을 때거든요. 2와 3 사이는 어떤 차이가 돼? A, A죠 여기 있는데 A가 2와 3 사이에 있었으니 1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넣었을 때가 최대다. 1 넣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 최소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빼기 최소를 하면 여기서 A 제곱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 네가 2가 되는 값을 찾아라. 근의 공식을 쓰면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A가 1 플러스 루트 2인 것은 2와 3 사이라는 범위를 만족한다. 1 마이너스 루트 2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걔는 음수잖아요. 왼쪽은 뭐 완전 요식 풀시다니 오른쪽은 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풀어야 내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된다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3번. 선생님 해봐야 돼요. 뭐 해봐야 줘야겠노. 이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지? A가 3보다 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A, A제곱이랑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을 때 파란색으로 잡아볼게요. 1과 3 사이라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A가 3보다 크니까. 뭐 한 문제 푼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다 적어야 돼요, 저는. 네, 이게 한 문제 풀입니다. 라지 M은 너고 스몰 M은 너다. 네가 반대로 바뀌었네. 얘 똑똑한 애들은 이게 빨리 되는 거야. 이게 반대 이렇게 되겠지만 우린 그럴 필요는 없다. 다 버렸어. 아니요, 바보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수학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저게 뭐가 똑똑한 거야? 그냥 빠른 거지. 자, 둘이 빼면 그만이야. 4A-8이 2가 되는 걸 찾는다. 그럼 A는 4분의 10, 2분의 5인데요.
이분 경우는 역시나 3보다 크지 못합니다. 너는 역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 만족하는 애는 두 개 있죠. 따라서 A의 합은 3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를 더해서 4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문제는 근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 범위를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 됐지? 거짓말 상대인 거정 방법 있죠. 그런 건 없다니까. 자, 다음은 필기 다 하셨으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비켜봐요. 아, 예. 되겠습니다. 쌤, 비키라. 꺼지라 봐요. 야, 너무 작아.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진 않지만 10몇 명 정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치 오케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무슨 유튜브를 봐? 재밌는 걸 봐야 되겠죠? 네, 수업하는 유튜브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걸 올려볼까? 화제 같은데 뭐 올릴까? 베베베베 이런 거 하면 재밌나? 아 그거 집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조회수를 올린다, 구독자를 올린다 이러려면 짧은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긴 거 중에서 맞지? 몇 초 되는 그 작은 내용들 또는 뭐 재밌는 장면 보겠다 누가 그거 보고 있겠어? 학원 학생들과 공작업방 하는 것 같아요. 어? 학원 학생들 뭐라고? 학원 학생들과 공작업방. 무슨 뭐? 어? 얻어먹으려고. 됐습니다. 네. 자,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두 실수 얘기에 대해서 자 봅시다. 똑같은 유형이죠. y는 x-2a의 전체적 더하기입니다. 따라서 너는 2a, b라는 것을 꼭지점, 즉 최소값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범위는 2와 4 사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2a라는 꼭지점의 x 좌표, 즉 대칭 축의 값이 2랑 4 사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또 왼쪽이 있느냐 오른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다시 꼭지점이 그 범위의 왼쪽 편에 있느냐, 꼭지점이 그 사이에 들어가느냐,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의 오른쪽 편에 있느냐 이런 걸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은 2a라는 것이 2와 4 사이가 어디에 있느냐, 2보다 작냐, 2와 4 사이에 있느냐, 4보다도 크냐를 나눠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때 최소가 4가 되도록 하는 a와 b라는 실수값을 찾아보고 2a 더하기의 최대를 찾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일단 a, b의 조건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지? 자, 하나씩 합니다. 또 1번 2a가 2보다 작다. 말하자면 a가 1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너는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인 2a, b라는 것이 2보다 작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는 2부터 4까지가 되겠고 2가 곧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최소입니다. 2만 대입할게요. 어차피 4는 필요가 없다.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8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2. 문제에서 지금 최대는 필요가 없다잉. 최대는 필요가 없어요. 최소가 4가 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b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는 0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보자. b는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8a입니다. 언제요? a가 1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2a라는 대칭축의 x좌표가 2와 4 사이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왼쪽 편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a가 1보다 작을 때는 최소가 2에서 생기는 거고, 이때 최소값, 이 함수값이 4다라고 하였으니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즉 b라는 것은 a에 관해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8a라는 2차 함수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a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게 뭐예요? 뭐가요? 저기 4컷만 뭐예요? 이건 안 쓴 겁니다. 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최대값은 문제에서 딱히 뭐 생각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최소값이 4이다.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되겠니? 아휴. 자, 두 번째 범위로 갑시다. 네가 2a와 4 사이에 2a가 있다. 2와 4 사이에 2a가 있다. a가 아이고 노란색으로 쓰면 안 되지. a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1과 2 이하에 있대. 맞죠? 나는 그럼 또 어떻게 돼? 2a가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범위는 2와 4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2가 큰지 4가 큰지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랑 다른 이유가 뭐야? 아까는 최대도 생각해야 됐지만 지금은 최소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2가 큰지 4가 큰지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장점이죠. 자, 그래서 최소가 뭐야? 4였다. 따라서 B는 4인 겁니다. 언제요? A 값이 1과 2 사이였을 때. 즉 A가 1 이상 2 이하였을 때는 B는 4라는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 해석이에요. 지금.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그럼 2A가 4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는 어떤데? 를 생각해보자.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4보다 크면 2A가 여기 또 있는데 4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4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다. 맞지? 최소는 4에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4,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16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최소값인 D가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2 마이너스 16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는 0인 거고 B라는 것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인 겁니다. 언제요? A가 2보다 크다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밑줄 친 세 가지 식이 보이죠? 이걸 종합해보면 최종적으로 B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8A라는 이차함수입니다. 언제요? A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였을 때는 4A로 A가 2보다 클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6A 마이너스 12L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1 넣으면 4인데 여기도 1 넣어도 4 나옵니다. 2 넣으면 4인데 여기에도 2 대입하시면 4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소린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B야? 아니잖아. 뭐 물어봤어? 2A 플러스 B의 최대 물어봤죠. 그지? 문제에서 야 2A 플러스 B의 최대가 뭐냐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B의 범위를 생각할 게 아니라 2A가 B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구했던 B라는 식에다가 모두 2A를 더해 줍시다. 따라서 어떻게 되니까 2A를 더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0A 언제 A가 1보다 작을 때 2A 더하기 4 언제 1과 2 사이였을 때 A가 2보다 크면요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8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최대라는 건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겠다. 맞지?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2였을 때 답인 12가 최대인가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얘가 더 클 수도 있겠네. 일단 한번 확인해보자. 자, 여러분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이거 뭐야? 그릴 거예요. 이거 알겠지? A가 1이었을 때 A가 2였을 때. 자, 봐봐. 1 넣으면 6이었습니다. 1,6 2 넣으면 얼마예요? 8이에요. 2,8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고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대칭축 어딘지 아시는 분? 이차함수 대칭축 어떻게 구해?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 분의 1차항의 개수다. 맞지? 그러면 이거 대칭축 어디야? 8분의 10 4분의 5다. 맞지? 여러분 대칭축이 4분의 5라는 거 1보다 좀 더 커요. 근데 너는 뭐야?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잘못 그렸는데 참고로 0,0 지나게 그려야 된다. 이건 제가 잘못 그린 거다. 어쨌든 대칭축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됐지? 얘는 대칭축 얼마야? 8분의 18, 즉 4분의 9죠. 4분의 9. 4분의 9는 2보다 크니까 4분의 9라는 점에서 대칭축이 가지면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이해돼요? 이게 곡선인 거예요? 야, 이차함수니까 곡선이지. 근데 왜 각져 있어요? 아, 그럼 이런 겁니다. 잘 봐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자 봐봐. 여기다 그냥 그려드릴게. 앞에 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꼭지점, 맞지? 여기서 꼭지점. 두 번째 있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 2a 더하기 4니까 맞지? 세 번째 있는 여기 꼭지점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려? 이 범위에 맞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1보다 작을 때니 너만 그려지는 거고, 두 번째 직선은 1과 2 사이만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프는 좀 너무 길게 그려버렸다. 세 번째 그래프는 여기 2에서부터 만날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최대값은 넣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누구 거다? 네 거다. 너의 최대 구하면 그냥 곧 그게 전체 함수의 최대다, 맞지? 자, 그래서 너의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아니면은 지금 4분의 9라는 건 알았으니까 4분의 9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그냥 대입할게요. 숫자가 어차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4분의 18 곱하기 9 하면은 162 마이너스 12가 됐네요. 4분의 81 마이너스 12인데요. 4분의 48이니까 48을 빼게 되면 33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었던 뭐다? 최대값이었다. 그래서 문제 답이 뭐야? 4배 해달라 33인 것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실제로는 첫 번째 과정인 이걸 이용해서 B라는 것을 A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도 일단 엄청 어려운 부분이고, 범위를 나눠가면서 푸는 애가 있긴 했어요. 있지 옛날에. 여러분 한양에 미대 선배들이 다 풀었다니까 애들이. 없다니까요. 내가 몇 개는 풀어줬지만 애들 고난도 때 다 풀고 왔다니까. 애초에 이거 베이직, 그때는 베이직 치기 너무 어렵다, 그지? 인정. 제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죠. 자, 아무튼 이 다음에 사실 여기 주황색 부분까지 정리하면은 되게 똑똑한 겁니다. 이까지만 할 수 있어도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고, 이 다음에 2a 플러스 b의 최대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일반적인 함수를 그린 방법을 해봤고요. 요 내용이 실제로는 수학 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좀 사장되었던 영역 부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기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25년도에 고등학생이잖아. 맞아요? 23년도에 중2, 24년도에 중3, 25년도에 고1이잖아.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는 세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영상톡 찍고 있는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부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다 필겠니? 앞에만 좀 쳐도 되겠니?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생각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다시 나갈게요. 예전엔 뭐였어?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4단원이 집합과 명제, 집합 명제라고 쓸게요. 다 배우긴 했다 맞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5단원 함수, 합성 함수와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웠고, 네, 경우의 수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가 수학하예요, 맞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학 상하를 구분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학교 교과서 받으시면 그냥 수학이라고 돼 있고 6단원 다 적혀 있습니다. 한 번에. 책이 좀 두껍다, 맞죠?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뭐 그때가 생각하시고. 중학교 때 교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쌤이 새로 주나? 나 차야죠. 그럼 고등학교도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다. 뭘 어렵게 생각해? 중학교는 똑같이. 그게 너무 오랫동안 했어. 나이 들면 어떡해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교과서가 낡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편하지도 않는다든지 너무 쉬워서 안 풀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놓고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못 풀린다든지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교과서 있는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죠. 너희 학교 시험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나오니까. 맞겠죠? 학교 시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과서 쓰는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뒷돈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되네. 어쨌든 비슷한 문제 안 나왔는데.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 기준으로는 내야지. 자, 요게 되는데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유지되는 건 그냥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놓을까요? 그대로고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되는 게 2가 1로 오게 됩니다. 3단원이 경우의 수로 바뀌고 4단원이 생깁니다. 행렬. 네? new face.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 다음 참고로 얘가 5단원으로 바뀌고 얘가 6단원이 되며 아니지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이런 잘못 써버렸다. 멍청. 근데 참고로 단원이 7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를 아마 한 단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확실하지 몰라요. 지금 계획이 나온 건 그렇다는 거예요. 5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고요. 6단원이 집합 명제가 되고요. 7단원이 마지막에 함수가 됩니다. 그럼 뭐야? 똑같다는 거지. 그냥 너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너가 앞으로 간 거야. 수학상이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경우수를 앞으로 당긴 거고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걸 주겠습니다. 행렬이 예전에 배웠던 건데 방정식 좀 더 쉽게 푸는 거.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방정식, 부등식 되잖아. 마지막 따르면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이죠, 맞죠? 여러 가지 방정식 빨리 푸는 방법이 행렬이야. 어떻게 보면 옛날엔 쌤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행렬. 근데 쌤 때 배웠던 그 행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는 중요한 부분이 역행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빠져요. 그러니까 뭐 만났냐면 기본적인 행렬 뭐 되게 쉬워. 그래서 한 3차식? 학교 수업에서 한 3번 정도 하면 진도 끝나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내용이 새로 들어온다. 물론 새로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정말 확정이 돼서 교과서가 발간되면 제가 이제 바로 내년에라도 교재 다시 만들어서 수업할 건데 하시게 되면 행렬은 제가 그때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됐죠? 쉬운 내용 진짜 듣지 않아요. 손해잖아요. 손해라면 손해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수학상이 상대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뒤로 밀리면서 조금 쉬워지는 거지. 도형의 방정식이 물론 어차피 2학기 때 하니까 조산모사긴 한데 네? 아니 도형의 방정식이 뭐예요? 원방정식이 직선 방정식 그거예요? 네, 직방, 원방, 도형, 이동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상이에요? 네, 수학상 지금 현재 방부등식 뒷단원을 하고 있죠. 곧 끝나면 원. 헐. 얘기 잠깐 했다. 행렬이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서 단원의 변화가 있고 행렬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그거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쌤. 하나 더 바뀌는 게 있긴 한데. 쌤 저거 지금 너무 일찍 거가지고 아까 잘렸어요. 아 여기요? 보니까는 저거는 살짝 잘렸어요. 예? 열리? 네. 어머나 세상에.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다 대만 안 돼서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 4번이요. 오른쪽에서 되지. 근데 참고로 하나 더 잘렸는데 이차함수의 최대치가 중3 내용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 때는 없어지게 됩니다. 방금 했던 얘들이요. 근데 그럼 고등학교 시험에 안 나오냐? 아니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니까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알아둬야 돼. 어차피 중학교 때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는 안 하나요, 근데? 근데 우리가 그럼 배웠잖아. 아,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는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안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 그때는 2차함수 최대치에서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건 하나의 그거네요. 사실 또 교과서 기준을 낸다 치면 2차함수 최대치에서 문제를 안 내는 게 맞지. 그래도 지금 공부하는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2차함수의 최대치수를 지금 안 하고 뭐 중학교 때 내려간다고 하지만 수투의 기본 내용이 수투 나중에 배울 거 아니야.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수학투의 목적이에요. 2차함수뿐만 아니라 3차든 4차든 뭐든 함수의 최대가 최소를 구하는 게 사실 수학의 목적 중 하나야. 수학 배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 함수가 언제 제일 크냐 장래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공부하는 김에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학생 때 여러분은 2차함수 최대치수를 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교육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배워두자. 이래 얘기하니까 또 애들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하수도 알겠지.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냐? 해줘서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단다. 자, 이랑 함수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야?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세모꼴이었다는 얘기죠. 뭔 뜻이야? 아, 2x 더하기 블라블라. 오케이. a가 2였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줘. 다시 좀 똑똑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 여기서 선생님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a 이것이 마이너스 1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최고차의 개수의 2배분의 1차의 개수가 대칭축의 방정식인데 너가 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는 2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빨리 체크해도 되고 아니 요렇게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을 완전 제곱식을 가져야 되는구나 해서 x는 x였다 2x니까 a 2구나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됐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cx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오마이갓.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는 2였습니다. x였다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뭐라고? cx가 뭐래요?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이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배웠지? 옆으로 옮겨서 하나의 2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어머나 마이너스 뭐야? b 마이너스 7의 제곱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이 뭐를? 중근을 가지면 따라서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죠? 이해되나요? 진짜 돼?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너가 중근을 가지면 따라서 판별식이 0이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판별식 너의 제곱 b-c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배 b-7의 제곱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곱의 합이 0인 거잖아요. 4배가 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제곱의 합이 0인 거니까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됐나요? 4가 달려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기도 양수인데 그지? 그래서 C가 2여야 하고 B가 7이어야 한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A가 2, C도 2, B가 7인 걸 확인하였으니 세수의 합은 1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거 달려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하고 쉬면 안 돼요? 네, 5번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원래는 그냥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용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지금 고난도 많은데 지금 38분 43초예요. 그걸 왜 이렇게 생각 해가지고 있냐. 원래 고난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빠르게 더더더더 풀고 넘어가면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해시켜 줘야 되고 왜 냈는지도 좀 설명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자꾸 네가 말 걸면 또 길어지지 않자. 조용히 해봐. 6시가 넘었어요. 조용. 이제 그만. 자, O1, O2가 서로 외접하고 있다. AC와 O1의 교점을 P1, Q 이렇게 잡아서 PQ 제곱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고 그럼 여기 조그만한 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Q, 여기에 P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큰일 났다. 너무 작게 그렸네. 설명하기 너무 불편해지니까 조금만 Q를 키워볼게요. 그냥 요렇게 해서 P를 만들었고 여기 요렇게 해서 Q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연결한 PQ 제곱의 최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됐죠? 자, 좀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한 번씩 같이 알아보냐. 됐지? 여러분, 얘랑 얘가 변하는 애들이잖아. 이 변하는 애들을 좀 적어야겠지, 맞지? 그래서 한 놈을 x라고 합시다. 누구를 x라고 하는 게 좋겠느냐?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숫자가 다 더러워요. 분수도 나오고 이 문제 어쩔 수가 없다. 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누구 x 할래? 위에 거나 밑에 거? 아무거나 하세요. 저는 위에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x 됐나요? 이해되죠? 왜? 외접한다고 했으니 x랑 이거 합치면 전체 길이 6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x와 6-x다. 됐죠? 너도 6-x다. 너도 x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만큼의 길이는 8에서 x를 뺀 것이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10에서 너를 뺀 거니 4 더하기 x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도형을 잠깐 떼와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였지? C였나요? 밑에가 x 플러스 4인 거고 위에가 8-x인 상황에서 PQ 제곱을 물어봤어요. PQ 제곱. PQ 제곱. 자, 여러분 이거 각 세타라고 하면 이 각에 대한 삼각 B 알고 계십니까? 이거 세타, 이거잖아. 삼각 B 뭐야? 8, 6, 10입니다. 3대 4대 5라는 직각삼각형의 각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니죠. 뭐 삼각비를 굳이 안 쓰고. 잘 봐. 수선을 내리자. 그럼 봐봐. 세타 90도야. 세타 90도야. 그러면 닮은 비에 의해서 3대 4대 5여야 된다. 이해돼요? 3대 4대 5여야 된다. 유민이 되겠어? 네. 3대 4대 5여야 한다. 그럼 네가 5라고 했을 때 네가 3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5분의 3의 8-x. 그러면 여기서부터 2까지는 얼마야? 5분의 4의 8-x입니다. 우리는 너를 좀 구하고 싶었다. 맞지? 그럼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확인했고 이 길이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 길이는 무엇이냐? x 플러스 4에서 5분의 4 8-x를 뺀 것입니다. 됐죠? 계산 좀 제가 할게요. 플러스 5분의 4니까 5분의 9x 마이너스 5분의 32 5분의 20 빼고 나면 5분의 1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PQ의 제곱이란 건 어떻다? 너와 세로와 너 가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PQ의 제곱은 5분의 9x 마이너스 5분의 1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8-x의 또 뭐야?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너무 어렵다, 그지? 근데 이거에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는 저거 전개하고 정리해서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한 시간 동안 하면 돼요. 네, 이제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무식하게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제가 이제 똑똑한 방법을 좀 설명해보지. 전 역시나 스마트폰 오래 하고요. 그지 맞지? 5분의 3으로 좀 묶을까요? 5분의 3으로 묶으면 뭐야? 너 3x 마이너스 3이다. 별론가? 그냥 할까? 괜히 이런 거 가르쳐서 어렵나? 그냥 전개할까? 그냥 전개할래? 그냥 빨리 끝내요, 빨리. 그냥 전개가 더 빨리 왔습니다. 그 설명해야 될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좀 더 해줘야지. 자, 25분에 9x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이건 9배의 8-x 즉 8-x의 제곱 전개해야 되겠죠? 뭐 이게 제일 근데 쉬우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지? 81x 제곱 마이너스 와우 너무 숫자가 큰데 이거? 자, 뭐 방법이 없어요. 어쩌나요? 18 곱하기 12 하면 얼마지? 108, 216이네요. 틀렸어요. 216 더하기 144. 이게 9배의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88의 64거든요. 맞잖아, 216.
24에 곱하면 216 맞아요. 바보야. 맞다니까요. 자, 9x 제곱 마이너스 144x 더하기 오마이갓 64에다 곱하면 얼마냐? 이건 좀 어렵다. 24에서 576이네요. 틀렸어요. 아니 진짜. 맞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계산해볼게요. 바보. 제가 맞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자, 아니, 90x 제곱 마이너스 맞다니까네. 360x 더하기 띠용띠용 하면은 720입니다. 계산 쉬지 않네. 자, 90으로 싹 다 묶어. 25분에 90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입니다. 너 언제 최소겠어? 25분의 9에다가 미안해. 잘못 썼습니다. 요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죠? 따라서 너의 최소는 뭐다? 25분의 90에다가 x가 2였을 때 4를 곱한 것입니다. 약분 좀 할게요. 5로 약분하면 18, 5가 되기 때문에 5분의 72가 최소 값이에요. 답은 위아래 숫자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360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또 뒤에 거 할게요.